각 분야의 전문가를 모시고 생활 속의 유용한 정보를 알아보는 애틀란타 생활정보 시간입니다. 오늘 의료편에 강창석 내과의 강창석 박사님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강 박사님 오래간만이신 것 같아요. 네, 저는 그냥 여전한데 굉장히 바쁘셨던 네.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네, 오늘 이제 주제가 네. 위장병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네. 보통 이제 위에서 탈이 나는 그러다 보니까 하여튼 이 뱃속에 있는 모든 프로블럼 이것을 이제 위장과 연관돼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네. 강 박사님 견해는 어떻게 보세요? 이 위장병에 대해서. 그러니까 위장병 그러면 좀 어떤 때는 애매하죠. 이거 배, 복부의 그냥 전반적인 거를 얘기하시는지 위장병 그 단어 자체는 위에 있는 이상, 그러니까 위궤양이나 위상과다, 흔히 얘기하는 역류성 식도염이라든지, 네네. 그렇게 가다 보면 그다음에 위 바로 옆에 있는 이제 담낭에 이제 담석증이라든지 당낭염이라든지 그다음에 좀 더 발전하면 췌장암이라든지 담석이라든지 위암이라든지 이제 그런 것들이 대개 위장병의 범주에 들어간다고 볼 수 있겠죠. 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위장병으로 나타나는 어떤 그런 부작용들 이런 것들이 좀 포괄적이잖아요. 네네. 예. 음식하고 제일 많이 직결되는 데가 이제 위다 보니까 우리가 날마다 이제 빼놓지 않고 먹는 이 음식물, 한국 사람들은 특별히 이제 맵고 짠 거, 이런 것들이 이제 주종을 이루잖아요. 네. 그리고 또 건강을 챙기다 보면 이 파이버, 식이섬유가 많이 들어있는 각종 곡류라든지 식물들, 이런 거를 많이 섭취했을 때 몸에 정말 이런 것들이 다 좋기만 한 건지 아니면 위에 더 다른 어떤 부담감은 없는지 이런 것들을 좀 오늘 강 박사님께서 좀 설명을 해주셨으면 네. 좋겠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굉장히 많이들 알고 있다시피 그러니까 헬리코박터 위염이라든지 역류성 식도염이라든지 이런 건 굉장히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많이 아실 텐데 오늘 좀 각도를 조금 바꿔보면 조금 전에 아주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임상에서 보면 네. 많은 환자분들이 위가 물론 나쁘시고 소화가 잘 안 된다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건강식을 이제 많이 드시잖아요. 특히 네네. 이제 우리 잡곡을 그러니까 곡류를 굉장히 많이 드시면서 좋아하죠. 현미나 콩 그 중에서도 이제 여러 종류의 어떤 콩이나 쌀도 현미, 흑미 이런 종류의 저는 다 들어보지 못한 그러한 아주 잡곡에 굉장히 여러 종류의 잡곡을 드시는 분들이 많고요. 그다음에 또 이제 건강식의 일종이 뭐냐면 많은 야채들을 또 드시죠. 그런 부류들이 있겠고요. 한 부류는 이제 과일을 또 엄청 이런저런 좋은 건강에 좋은 과일류를 많이 드시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임상에서 보면 많은 분들이 그게 건강 음식 중에 곡류나 그런 베지터블 채소나 과일 같은 걸 이렇게 드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다음에는 이제 또 불편하시니까 이제 위장내과에 가서 내시경도 하고 대장 내시경 다 해보고 그러는데도 다 괜찮다 그러는데도 증상은 계속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그래서 그냥 위장약을 달고 사시는 분들이 많은데 오늘 이제 그거에서 한번 좀 멈춰서 한번 돌이켜 봐야 될 것은 제가 볼 때는 가스페인입니다. 이렇게 가스가 차서 그것 때문에 생기는 통증이 혹시 아닌지 한번 짚어볼 필요성이 있는데 왜냐하면 지금 거론하시는 그런 곡류라든지 채소라든지 과일이라든지 그 모든 것이 특히 가스를 많이 발생시키는 그러한 음식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딱히 내가 소화를 못 시키는 게 아니고 내가 꼭 위궤양이나 역류성 식도염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정말로 정성을 들여서 세 끼 건강하시려고 듣는 그런 음식 가운데 즉 뭐냐면 그런 곡류나 야채나 그런 과일들 가운데 내가 너무나 많이 드시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생기는 그런 가스로 인한 그런 통증이 아닌지를 한번 짚고 넘어가시는 것도 큰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한 것들을 볼 때 이제 우리가 제가 제일 기억에 남는 건 부부가 오셨는데 이제 사모님이 굉장히 음식에 조예가 깊으셔서 여러 잡곡을 드신다 그러니까 남편 되는 분이 옆에서 저희 집의 밥은 자갈밭입니다. 그렇게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자갈밭이라는 건 검은 거, 흰 거, 각 종류의 곡류가 이제 모인 그런 쌀은 전혀 없이 이제 심지어는 이제 그렇게 드시는데 그렇게 들면 그러한 것들 가운데에서 가스가 많이 나오니까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배가 아픈 경우가 아마 상당 부분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 뭐 내시경하고 헬리코박터 검사하고 위장약 먹고 그래도 어딘가 계속 먹기만 하면 배가 불편하고 소화가 안 됩니다 하는 분들은 혹시 그런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제가 보기에는 그 흰쌀부터 다시 시작해서 제가 생각하는 아이디어는 이건 무슨 그 교과서에 나온 것도 아니고 네네. 뭐 전원에 나온 것도 아니지만 제가 권하고 싶은 방법은 혹시 그것이 아닌가. 모든 것을 검사한 이후에도 계속 아프시다 그러면 흰쌀밥으로 밥을 이제 끼니를 시작하시면서 한 번, 두 번 드시면서 그것이 편한지 안 한지. 그다음에 편하면 그다음엔 잡곡을 꼭 드시고 잡곡이 건강한 것 좋은 거 아니까 그러면 흰쌀을 베이스로 해서 잡곡을 조금씩 해서 끼니를 드시면서 내가 어느 선까지 잡곡하고 이 쌀밥하고 섞어서 먹으면서 편한지를 한번 찾아보는 것도 그 방법 중에 하나라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네. 그러니까 그러고요. 그다음에 이제 야채도 혹시 내가 너무 많은 야채를 먹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한번 짚어보시고요. 그다음에는 이제 과일도 특히 그 당뇨병 환자들이나 이런 분들이 그 실수하시는 거에 큰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건강에 좋다고 그래서 곡류나 야채나 그 과일도 많이 먹으면 칼로리가 넘어가기 때문에 몸에 안 좋은 거죠. 왜냐하면 너무나 많은 칼로리를 흡수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무리 좋다 그래도 그것뿐만이 아니라 지금 우리 위장, 배 아픈 거를 얘기했을 때 과일도 먹으면 좋고 건강한 이거 좋은 거야. 그러면서 많이 드시면 거기에 따르는 그런 그 당류나 이런 것 때문에 혹은 그 안에 하이 파이버가 끼면서 가스를 형성하면서 그것 때문에 배가 아플 수도 있기 때문에 결국은 과일이나 그런 것들이 혹시 내가 과일을 너무 많이 먹는 것이 아닌지 그다음에 혹시 내가 그런 야채도 너무나 많은 야채를 먹음으로 해서 그 배에 가스가 차서 그 배가 아픈 것이 아닌지 그런 것들을 하나씩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계속 말을 연결한다면 이제 껌을 자주 씹는 분들 껌을 계속 씹으면 그 껌 때문에 그 추잉하는 그 과정에서 공기를 많이 먹게 됩니다. 네. 그래서 그 위에 가스가 많이 차면 그것도 배가 아프죠. 가스가 차니까. 그러니까 이제 껌을 자주 계속 하루 종일 씹는 분들도 배가 아플 수가 있다는 거. 그것도 이제 생각하시고. 그다음에는 이제 음료수를 마실 때 이렇게 그 빨대라고 그러나요? 그 스트로. 빨대를 그 많이 쓰다 보면 그 빨대를 쓰는 과정 속에서 가스를 먹게 되면서 이제 또 가스가 많이 차는 경우가 있고요. 그다음에는 이제 또 하나 지적하고 싶은 거는 뭐냐면 이제 당뇨병 환자나 이제 다이어트나 이런 거 생각하시면서 설탕 대체제로 자일로톨이나 그런 그 스위트너를 많이 쓰는데 그런 대부분의 그 설탕 대체제는 가스를 많이 형성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특별히 또 많이 쓰시는 분들은 혹시 그것이 아닌가 그러면서 그런 그 사용 빈도수를 좀 줄이면서 어떤지를 보시는 방법도 있을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는 뭐 우리 흔히 아는 그런 그 소다수 그것은 소다수에서 가스를 형성하니까 그런 소다수를 많이 마시면 이제 그러한 그 배가 아픈 이유가 될 수도 있겠죠. 아, 지금 정말 듣다 보니까 참 과유불급. 예. 네. 아주 너무 많으면 부족함만 못하다고. 요즘 이제 뭐 웰빙에 대한 이 국민들의 정서가 워낙 많고 네네. 한국 분들 그 하늘나라 가기 직전까지는 건강하게 살고 싶다라는 건 뭐 그 인간이면 누구나 다 그렇죠. 갖는 건데 거기에서 오는 오히려 부작용들. 그러니까 네. 지금 이제 우리 강 박사님 설명한 거는 이 뭐 그 위장병의 일부분이 될 수 있는 이 뱃속에서 일어나는 어떤 그런 페인들, 네, 그 그렇죠. 통증이나 이런 것들이 꼭 어떤 음식에 맵고 짜고 뭐 어떤 그런 것들뿐만이 아니라 건강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서 섭취했던 각종 곡류들, 네. 혹은 각종 과일들, 네. 각종 그런 베지터블 그런 채소들이 오히려 이제 이 뱃속에 들어갔을 때 네. 가져올 수 있는 그런 부작용들. 가스를 너무나 많이 방출함으로써 생기는 네. 그리고 이제 하이 파이버 생겨서 그러면서 오는 그 배의 그 포만감이라든지 네. 이렇게 부대끼잖아요, 그렇죠. 보통. 다들 부대끼고 소화가 안 되는 것 같은 느낌. 그러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 오는 그 부대끼는 그 아픔과 이런 것들. 그러니까 그러면 또 더 작곡과 더 파고들어요. 더 그런 걸 더 건강하려고 예. 더 먹게 되는 그런 경우가 그런 우를 범하는 경우가 많이 있을 수가 있죠. 그러니까 네. 그럴 때 이제 생각을 아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쌀밥부터 처음부터. 시작해서 이제 시작하시면서 네. 그 야채나 이런 그 과일이나 이런 것들을 좀 줄여가면서 다시 한번 그 점검해
보는 것도 큰 그 위장병이라고 아까 표현했지만 그 배가 아프면 다 위장병이라고 생각하시니까 이제 네. 위장병 가운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겠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추가하는 건 이제 설탕 대체제나 껌을 씹는 분들이라든지 혹은 그 빨대로 계속 그런 그 물이나 그런 걸 드실 때 특별히 그런 걸 과하게 네. 사용하시는 분들. 그 다음에 이제 담배를 피시는 분도 흡연하시는 분도 흡연 과정 속에서 공기를 보통 사람보다 좀 더 많이 마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위장 속으로 그 흡연하시는 분들도 그 가스가 훨씬 더 많이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이제 네. 배가 아픈 경우가 있겠습니다. 네. 네. 아유, 참, 그 어렸을 때 먹을 게 막 지금처럼 이렇게 화려하지 않던 시절에는 정말 흰쌀밥에 소고기국 이러면은 1년에 뭐 몇 번 명절 때 네. 이렇게 만날 수 있는 그런 식품이었다가 지금은 오히려 천시받는 그런 식품으로 밀려나고 오히려 이제 아까 말씀하신 뭐 더 건강하겠다고 옛날에 보지도 않았던 그런 작곡들 이런 걸 다시 이제 뭐 한꺼번에 계속해서 몇 끼니 드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네, 그렇죠. 예, 굉장히 아예 많습니다. 사실. 흰쌀밥은 뭐 아예 근처에도 않으시죠. 쳐다보지도 않는 그런 것들이 오히려 가져올 수 있는 또 문제점에 대해서 한번 점검을 하는 게 좋다라고 지금 말씀하셨고 처음부터 돌아가서 쌀밥부터 시작해서 근데 쌀밥이 이렇게 부드럽잖아요. 그렇죠. 먹기 편하고. 편하죠. 예. 그리고 그래서 쌀밥을 드시면 편하다는 분이 상당히 많으세요. 그래서 저는 지금 오늘 이 시간에 말의 어폐가 제가 괜히 그 건강식을 추구하시고 드시는 분에 대해서 무슨 어떤 폄하하는 그런 건 아니지만 현실적으로 봤을 때 그런 배가 아픈 그런 경우에서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겠다. 그리고 흰쌀에 대한 제가 뭐 특별한 데이터는 없지만 어떤 그 뉴트리션 그 영양사나 영양학을 전공하시는 분들 가운데에도 이제 흰쌀밥의 그 좋은 점 네. 그런 것들도 충분히 이렇게 여러 가지 데이터가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것이 네. 흰쌀밥도 좋은 점도 있다 하는 거를 네. 말씀을 드리고 속에 편하고 소화하기가 편하니까 그것도 생각해 볼 고려의 사항의 하나고 너무 한쪽으로 치우치면 그럴 때 이제 문제가 충분히 생길 수 있다는 걸 다시 네, 한번 네. 좀 짚고 넘어가면서 위장병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면 그 부분이 그 흔히 이렇게 그 짚고 넘어가지 않으면서 그거는 그냥 빼놓고 얘기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제가 네, 보기엔. 그래서 네. 그 부분을 오늘 한번 좀 조금 포인트를 주고 강조를 해 봤으면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조금 전에 이제 보통 이제 야채 하면 동물성보다는 식물성이 몸에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생과일뿐만이 아니라 이제 그 야채, 그 아주 신선한 것들을 많이 이제 섭취들을 하려고 드는데 위에서 어떤 받는 그 부담감, 소화가 제대로 안 되는 분들, 뭐 이런 분들에게는 사실 그 생야채보다 약간 스팀한 거 있잖아요. 브로콜리라든지 뭐 당근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호박 뭐 이런 것도 살짝 그 스팀한 거가 소화도 잘 되고 위를 편안하게 해준다고 그렇죠. 제가 어디서 좀 본 것 같은데 당연하죠. 지금 강 박사님 설명하시는 거 이렇게 쭉 보면서 뭐 이래서 좋다. 또 저건 뭐 늘 건강하게 여겨지니까 이거는 뭐 정말 좋을 거다라고 해서 계속 먹던 것이 오히려 위에 더 부담이 되고 그렇죠. 이 기능 자체를 좀 어렵게 만드는 심지어 이제 통증까지 가져오게 하는 것들을 그런 우리 강 분이 박사님 임상적으로 많습니다. 그러니까 뭐 쉽게 얘기하면 그런 야채나 과일은 다 날 것 아닙니까? 날 거 먹어서 편할 수가 그게 쉽진 않잖아요. 어떻게 보면. 네네. 그러니까 뭐 그것도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는 뭐 이제 요새는 더더구나 이제 농약물이나 이런 그 유통 과정에서 오는 그 어떤 그 감염, 그 오염이나 이런 것도 네. 가능하기 때문에 이제 그 야채 같은 거에도 굉장히 그런 오염의 문제나 이런 감염의 그런 유통 과정에서의 그런 문제점들도 우리가 유심히 좀 여름이 더 가까이 오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도 더 네.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과일도 마찬가지로 어떤 농약이나 이런 그런 걸 사용하면서 이제 그걸 쓰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다 이제 그 있는 그대로 생 것이기 때문에 네. 그런 걸 생 것을 먹으면서 생기는 그런 문제들을 조금 숙지하시면서 건강을 지켜나가시는 것이 현명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이제 오늘 주제가 이 위장병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위장에 이렇게 어떤 그 음식물뿐만이 아니라 생각지도 않게 위장 자체에 이제 탈이 나서 오랜 세월 동안 정말 어떤 음식물을 수도 없이
움직여주고 그걸 받아들여주고 하다 보니까 이제 위장 길이 있잖아요. 이렇게 네. 예. 그런 데서 이제 식도를 비롯해서 오는 그 위장 내에서 일어나는 문제점들이 여러 가지가 있다 보니까 이제 아까 초두에 말씀하셨던 위궤양이라든지 뭐 위산, 뭐 역류성 이런 것들이 예전에 제가 젊은 때였는데 그때 이제 대학생 때 이렇게 뭐 공부를 뭐 잘해서라기보다는 꼭 통과만 해야 되기 때문에 늘 밤늦게까지 공부하고 이럴 때 그 생각지도 않은 시간에 꼭 자고 싶은데 새벽 한 3시쯤 되면 이 위에 통증이 막 생겨서 그때 위궤양 그걸 한번 받은 적이 있거든요. 네. 예. 그 위궤양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아마 그 우리 하국장님이 말씀하신 새벽의 통증은 사실은 그 십이지장 궤양일 확률이 좀 더 높고요. 어떻게 보면. 그렇지만 뭐 위에 큰 범죄에서 올 땐 다 위장병에서 위궤양으로 할 수도 있겠지만 이제 그런 그 궤양에서 볼 때 위궤양이냐 십이지장 궤양은 바로 옆집이니까 이제 그렇지만 이제 볼 때 보면 대부분의 그 어떤 십이지장 궤양은 그러니까 공복 시에 그러니까 네. 음식을 안 먹었을 때 먹기 전에 이제 산이 분비되면서 거기에서 오는 통증들은 대개 이제 십이지장 궤양에서 있을 때 그 산이 나와서 그 부분을 이제 이렇게 그 자극하면서 통증을 느낄 때 그렇게 해서 영어로 얘기하면 뭐 헝거 페인이라고 그러지만 이제 배가 고플 때 오는 복통이 이제 십이지장 궤양일 경우죠. 네. 그러니까 그런 밥을 먹으면 좀 그 아픈 것이 가라앉죠. 근데 이제 위궤양일 경우에는 이제 위벽 자체에 그 궤양이 생긴 경우에는 그 뭐 끼니 전에는 별로 안 아픈데 식사하면 그 음식이 들어가면서 그 헌 부분을 그 음식물이 자극하면서 거기서 나오는 그런 그 페인, 통증이요. 그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식사하는 중간에 조금 이제 어느 정도 지난 다음이나 식후에 이제 배가 불편한 경우에는 이제 그런 위궤양인 경우가 이제 많이 있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약간의 차이지만 이제 그런 차이가 있고 그러한 그 위궤양일 경우에는 우리가 대개 이제 내시경을 계속 그런 게 지속되면 내시경을 통해서 우리가 그 위 검사를 하게 되고 위 검사를 통해서 이제 조직 검사를 하고 그래서 혹시 한국 분들은 이제 위암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제일 걱정되는 건 사실 뭐 위암이죠. 그렇지만 이제 위궤양을 우리가 치료할 때 대개 한 3개월 정도 보통 그 우리 그 의사 선생님들이 대개 한 3개월치의 그런 어떤 그 위산에 관계되는 그 흔히 그 PPI라고 해서 프로톤 펌프 이니비터라는 게 지금 최근에 그 약들이 이제 제일 많이 나와 있는 게 그건데 이제 그 약을 대개 한 3개월 정도 조제해드리고 그 다음에 꼭 다시 한번 와서 위 내시경을 다시 한번 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왜 그러냐면 그거는 우리가 위 내시경을 다시 한번 해서 그 위궤양이 완전히 그 완치됐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왜 그러냐? 그렇지 않은 그러면 이제 그거는 뭐냐면 혹시 그것이 위암의 그런 소견일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완전히 그 치료가 됐는지를 확인한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은. 그렇군요. 네. 이제 여름이 가까워져 오다 보니까 왜 빈속에 이렇게 자극적인 거 오히려 이제 건강하라고 냉면이나 모밀 같은 것들 많이 들잖아요. 네. 제가 이건 여담인데요. 그 냉면 먹으려면 꼭 그 냉면에 계란 반쪽 왜 들어있잖아요. 네. 그러면 사람들은 대부분 이제 강 박사님 그걸 언제 드세요? 냉면 드시기 전에 드세요? 냉면 드시고 난 뒤에 드세요? 냉면 먹기 전에 먹어야죠. 예, 왜 그런지 아시죠? 그러니까 그거는 뭐 그냥 상식적으로 위를 벽을 보호하는. 근데 저는 사실 그건 뭐 의학적으로 제가 몰랐지만 제가 그 식구들과 가족과 한 5, 6년 전에 그 식구들과 그 제주도를 여행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네네. 이제 제주도에 그 투어 가이드가 그 관광 안내하는 사람들이 이 모밀이 그러니까 모밀이 들어온 유래를 얘기하면서 그 중국에서 뭐 그 나라는 제가 지금 기억이 잘 안 나지만 그 하여튼 여러 중국 나라 사람들이 중에. 그 모밀을 도입해가지고 모밀국수를 먹게 하면서 그것이 우리 한국 사람을 돕기 위한 것이 아니라 더 해를 끼치기 위해서 예. 이제 그 모밀을 싸고 뭐 그러니까 이제 그 우리 한국 사람들 조선족을 먹으라고 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그게 이제 위를 훑고 버리게 하는데 그 똑똑한 영리한 우리 한국 사람들이 그 달걀하고 그다음에 뭐 배인가 예, 뭐 예. 그걸 섞어서 먹으면 그게 이제 위를 보호하기 때문에 그 모밀 자체는 냉면 자체는 위를 그 깎아내리지만. 해를 할 수가 네. 있지만
그걸 먹으면서 보호한다. 그런 기억이 한 5, 6년 전에 나서 제가 대답을 네. 드린 겁니다. 맞습니까? 아유, 정확히 아주 역시 저는 강 박사님이 의과대학에서 배운 게 아닌데 이건. 강 박사님이 이거 안 맞추시면 어떡하나 하면서 되게 사실 떨었거든요. 아, 그러세요? 예. 다행입니다. 그러면. 아주 정확하게 맞추셨고 보통 이제 저 같은 경우에도 예전에는 디저트로 먹었어요. 네. 이렇게 여름에 냉면을 맛있게 먹고 난 뒤에 좀 입가심 정도로 그래서 이 계란 반쪽 있나 보다 하고 거의 뭐 친구들도 꼭 디저트로 먹었던 것 같은데 나중에 이제 지금 강 박사님 설명한 그 내용을 듣고 난 뒤에는 냉면 먹기 전에 이제 아무래도 이제 계란은 단백질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위벽을 일단 딱 한번 보호해주고 그리고 나서 이제 메밀을 먹든 뭐 모미를 먹든 예 먹으면 더 좋다라는 그 이야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어쨌든 위벽이 생각보다 어떻게 뭐 이렇게 좀 튼튼한가요? 튼튼하겠죠. 그 튼튼하죠. 근데 이제 그 뭐 건강이 안 좋으시고 자꾸만 제가 보기에는 그 지난 작년인가 그 위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할 시간이 있었는데 이거 위장병은 그 뭐 너무 이제 그 똑바른 얘기만 한다 얘기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위장병에 그 걸리는 그 거에서 위장병을 예방하는 데는 제 시간에 적당한 양을 먹는 거가 제일 중요한 그 치료 방법이다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결국은 그 제 시간에 먹는 시간에 적당한 양을 먹는 거가 제일 그 좋은 약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그 뭐 좋은 제산제나 약들을 계속 먹어도 그 불규칙하게 그냥 식사 시간에 벗어나는 그냥 그 불규칙한 그 어떤 그 불특정한 그런 시간 속에서 그거를 먹다 보면 위를 버리게 되죠. 그러니까 위가 자꾸만 위는 일단 그 적당한 그 위산이 있어야 그 소화시키는 거기 때문에 사실 제산제나 그 산을 죽이는 그런 약들을 오래 장복하면 사실 그거는 우리가 볼 때는 위의 정상적인 그 환경을 해치는 겁니다. 처음에는 위산이 과하다. 그러니까 많으니까 우리가 산을 이제 그 저하하는 그런 약을 먹지만 그 제산제를 장복하다 보면 결국은 산성으로 위가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너무 것이 너무나 낮으면 그거는 비정상이죠. 그렇게 네. 또 계속 오랫동안 장복하면서 그런 약을 드시다 보면 위의 그 정상적인 환경이 깨지기 때문에 또 다시 그 다른 형태의 그 위장병이 그러니까 산이 너무나 낮기 때문에 그러면 산이 너무나 낮으면 소화가 또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산이 적당히 있어야 그렇죠. 소화가 되는 건데 산이 너무나 낮음으로써 또한 생기는 그 위장 장애가 또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네. 요 부분이 이제 굉장히 힘들고 델리케이트한 부분인데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제 시간에 적당한 양에 너무 자극하지 않은 거를 먹는 것이 결국은 어떠한 것보다도 제일 중요한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제 네. 그런 음식들을 그렇게 먹고 그러면서 그런 약들을 다들 약은 또 안 드시려고 그러시는데 식습관은 고치지 않으시려고 하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모순이네요. 저희들한테는 네. 참 힘든 그 난제이죠. 그런 그래서 이렇게 왜 젊은 청년들 가운데도 심지어 위장에 장애가 있어서 되게 고통스러웠다가 군대 들어가면서 그 병이 싹 깨끗이 그렇죠. 낫고 네. 나오는 이유가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정말 규칙적인 그 네. 식습관. 네. 이게 가장 이제 그 위를 그거보다 좋은 약이 없죠. 예, 좋은 약이 더 이상은 없다라는 그러니까 생각. 사실은 그래서 그 우리 대학교 다니는 그 학생들이 사실 대부분의 기숙사 생활하고 뭐 시험과 공부하느라고 거의 그 식사 시간이 뭐 불규칙하고요. 들쑥날쑥 그다음에는 식사라기보다는 어떤 때는 뭐 그냥 그 요새 그 흔한 뭐 그 스타벅스의 커피가 그게 굉장히 그 칼로리가 높은 거잖아요. 그다음에 뭐 소다수도 그렇고 이제 그런 초콜릿이나 하여튼 그런 간식으로 결국 칼로리가 높은 그런 간식으로 식사를 때우면서 제대로 된 음식을 식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랜덤으로 그냥 불규칙하게 그런 그 고농도의 그런 어떤 초콜릿이나 뭐 칩이라든지 뭐 커피의 그런 그 카페 라떼에서 그런 것들 그런 걸로 거의 끼니를 하면서 1년, 2년을 보내다가 그냥 건강을 다 그 망치면서 위를 버리고 뭐 그다음에는 그런 영양소를 그냥 적당한 그 정상적인 음식을 먹으면서 우리가 취하는 그런 비타민이라든지 일반적인 영양소를 다 잃어버리면서 그다음에는 이제 또 밖에 나가서 운동도 안 하고 햇볕도 안 쬐니까 거기다가 이제 비타민 D도 굉장히 그 저하돼 있고 일반적인 영양도 깨지면서 그러면서 공부도 잘 안 될 거 아니에요. 거기다 우울증도 쌓이고 더 짜증나면서 이제 그러한 참 그
대학교 1학년, 2학년, 대학교 학창 생활에 그런 기숙사 생활하면서 그러한 그 건강을 잇는 그런 경우를 굉장히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부모의 입장에서도 그런 걸 좀 챙겨야 되겠고, 그 학생 입장에서도 정말로 좀 더 크게 보면 내가 이렇게 세 끼를 제대로 먹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건가를 가정에서 어렸을 때부터 좀 교육을 좀 시키면서 하시면 이 위장병 문제가 많이 그 조절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 네. 오늘 이 방송 보신 분들 가운데 좀 유익한 정보를 가지셨는지 모르겠네요. 저는 이렇게 들으면서 이런 치료라든지 또 건강이 먼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습관과 그 생활의 어떤 기준을 어디에다가 두고 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많은 그 차이가 있구나라는 생각을 갖게 했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유익한 정보를 허락한 강창석 내과의 강창석 박사님 모시고 들어본 생활정보 의료편이었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